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의 진행에 앞서서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좀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거래소 시장 현재 1.3% 정도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잘 잡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또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여기에서 같이 반등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하고 어제는 또 갑자기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주가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과연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는 0.75가 아니라 1%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결국은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여기에 따라서 경제가 또 꺾이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현재 시장에 굉장히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흔하게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2020년도에 개인들의 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들도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금융위기라는 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헝다그룹이 파산하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번에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가 이례적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이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속도 면에서 좀 빨라지게 된다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어떤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도록 무작정 그렇게 정책을 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쉽게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의 폭락이 이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쉽게 반복된다면 사실 그 시기에 주식을 엄청나게 사면 우리는 굉장히 큰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회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현상들을 주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주가가 여기서 뭐 더 떨어질까요? 더 흔들릴까요? 아니면 여기가 저점일까요? 이제 반등 나오는 걸까요?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 저점 찍고 나서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상승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승 흐름 안에서 보통 24%, 38%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승폭의 38% 정도를 되돌리고 하락장에서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거의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50% 지점까지 내려왔고요. 이미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P 지수, 다우존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제 주가 지수라는 건 선반영되는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 선행 지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미리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제가 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간에 뭐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가 유독 좀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지금 반대 매매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이 반대 매매, 이 악성 물량이죠. 악성 잔고들이 해소가 되면 그 역시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물량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이제 조금씩 오르는 그 모습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변동성은 국내 증시에는 일단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전화는요. 023772-0269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매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 첫 번째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아유, 지금 작년에 사가지고 네. 지금 여태까지 끌고 있어가 지금 너무 내려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아, 작년에 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4,000원 정도 됩니다. 아, 24,000원 정도 되세요. 네. 작년에 보니까 뭐 10월, 11월이나 뭐 그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6월, 7월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작년 6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매수가 회복이 한번 됐잖아요. 10월, 11월 달. 예, 한번 회복이 됐는데 또 사가지고 못해가지고 다시 또 그래 됐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올해 3월 달에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었어요. 그때 그쵸? 팔아야 되는데 네. 놓쳤어요, 기회를. 자, 이건 두 번 놓친 거잖아요. 그죠? 네, 첫 네. 번째는 놓쳤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까지 놓쳤다는 거 놓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안 판 네.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이거 다시 회복돼서 혹시나 수익 나지 않을까? 뭐 이래서 못 본 거예요. 더 올라갈까봐. 그죠? 네, 근데 수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가격까지 올라가. 그렇죠. 완벽하게 내 가격 회복이 됐을 때 판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주가라는 게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시점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 3월 달에 주가가 멀쩡하지 않았죠.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때 23,000 얼마까지 왔을 때. 맞아요. 네. 흔들렸는데도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그때 이 기업은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는 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과거에 네. 2번 정도 이걸 놓쳤기 때문에 과연 다시 한번 올랐을 때 또 팔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시세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굉장히 뭐 네.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 기업은 다시 또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에서 보면요. 자, 고점 구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달에, 네.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여기 있었어요. 제가 동그라미 네.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고.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해 드릴게요. 여기 네.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쵸?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네. 네. 고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고점 역시도 이거보단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반등 나오면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종목을 네.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격이에요. 제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얘기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2만 원, 2만 1,000원 정도는 시장이 좀 잡히고 조금 반등 나오면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서 이 가격 네. 오면 그때는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다려서 지루하고 해서 네. 지금 안 그래도 요즘 계속 네. 할까 어쩔까 하는데 그냥 만약에 잡고 있네요. 종목을 판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반등 나왔을 네. 때 그때 보고서 파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예.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떤 종목 때문에 SK 연락주셨나요? 하이닉스예. 하이닉스요. 예.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102,500원에 네. 20%입니다. 102,500원에 20%요. 예, 3일 전에 샀습니다. 3일 전에 사셨어요. 바닥이라고 샀는데 네. 완전 막 지금 막 그날 한 주에 막 10,000원 이상 떨어져 지금 막 심장이 벌떡 생명 사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정신이 막 어떻게 나갔는가 봐요. 미쳐갖고 막 평생 이걸 주식을 어쩌면 되겠습니까? 네, 평생 본전 주식을 안 없으니까.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예. 아, 어쩝니까 이걸?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유, 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사신 거죠? 예. 근데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네,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진짜? 근데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정말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유, 본전은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올 수 있고요. 아우, 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아직까지 주식을 네.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약간 구매 의욕이 당기는 시기예요. 주식이 예전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때 주식 안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뭔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안 하죠.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란 말이에요.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죠? 결국 다시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또 이거 조금 떨어졌는데 굉장히 막 굉장히 무서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심장을 갖고 있다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예, 상황이 더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맞습니다. 네, 올라오면 차라리 이번에 반등 조만간 나오면 매수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파세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원래 안 하셨던 것처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아, 올라오면 매수가 왔을 때 잘 파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 진짜 몇 시간 오겠습니까? 옵니다. 네. 지금 예? 하이닉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실걸요, 아마? 저거 하이닉스를 가지고 저기 사는데 이걸 여기서 저렇게 걱정한다는 건 너무 많이 네. 빠졌는데. 올라올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예. 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네. 연락 주셨나요? 조강 ILI요. 조강 ILI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0원에 매수했어요. 1년 되었어요. 20%고요. 네, 계속 기다렸다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네. 자, 어떤 게 지금 고민되세요?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지금 팔아야 되는지 무상증자가 있다는데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결정을 못해서요. 자, 네. 이게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우리가 자녀들 있죠, 자녀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설날이에요. 설날은 네.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죠? 네, 설날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막 들떠요. 그죠? 네. 기분이 막 좋단 말이죠, 네. 어릴 때. 그래서 막상 네. 설날 되면 이제 그때 돈을 받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미리 먼저 기쁜 마음이 먼저 들뜬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네. 주가도 네. 역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먼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는다. 받아도 사실은 네. 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가가 이렇게 네.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그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가세요. 만약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네. 그냥 절반 팔고 그냥 월요일 날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도 팔고 아니면 좀 네. 떨어지면 팔면 돼요. 그냥.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격을 13,000원 잡아드릴 건데요. 이 네. 13,000원 정도 가격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 먼저 파세요.
예. 파시고 월요일장에 오르든 떨어지는 그때 파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예. 그리고 만약에 예. 13,000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은 그냥 놔두시고 월요일장에 네. 보고서 월요일장에 파는 거예요. 다요? 100%? 그럼 다 팔아야죠. 네, 네. 낭비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거. 네, 네, 네. 네,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거 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온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 한 반으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네, 거기에 만족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이지 홀딩스. 어떤 종목이요? 이지 홀딩스. 아, 이지홀딩스요.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10%예요. 5,000원에 10%요? 네, 아침에 샀어요. 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샀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맞네요. 이거 어떻게 아침에 어제- 사시? 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곡물 가격 때문에 네. 뉴스에 곡물 가격 얘기가 나온 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그죠? 오래됐는데 그래서 주가가 4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나 했는데 안 올라가네요. 자, 이게 이걸 그랬어. 주식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뉴스에서 좋다, 이제 과거에 종목들 사서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 뉴스에서 안 좋다고 한 종목을 사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뉴스에서 좋다고 얘기해서 샀는데 다 손실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걸 매수를 했지만 저는 지금은 만약에 현금을 지금 갖고 있었다가 이걸 사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테마주를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곡물 가격도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올라왔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유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네.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거는 계속 올라가게 될까요? 물가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팩 하나에 뭐 10,000원 정도에 판다라고 하면 이 팩 하나에 10,000원인데 돼지고기를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팩 하나에 누가 사 먹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끼 밥 식사하는데 밥 한 공기 먹는데 이게 한 5만 원이다.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그 정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마자 막 내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또 손도 빠르지 않고 그게 그렇게 못 본다면 애초에 이렇게 단기 급등락하는 종목을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5천까지 올라갈까요? 그죠? 지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올라가서 팔면 또 안 할 것 같아요. 또 하다가 또 물려요. 그러면 또 연락 주시겠죠. 그죠? 이게 올라가서 좋을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 그때는 더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게 지금은 이거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올라갔다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볼 때 4,6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4,600원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5,100원 정도 올라간다면 5,100원 정도 부근에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5,100원 그다음에 떨어지면 4,600원 이거 손절가 목표가 잡고 보시면 돼요. 5,100원 올라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업을 보고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다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딩 단기밖에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좀 길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트레이딩만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올라가면 단기로 팔겠다. 손절. 네,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손절 잡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네. 손절이 4천 얼마라고요? 4,6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기, 그레디 언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2,360원이요. 매수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30%요. 비중은 30%요. 네, 42,360원이에요. 42,360원이요. 네, 너무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쵸.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저 네. 어떻게 더 이상 내려가면 그나마 손실을 덜 보게 빼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그냥 제가 상 가격이라도 올라갈 수 있나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네네. 자, 근데. 그냥 네. 미리 빼서 그냥 너무 그냥 오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지금 그 당시가 아마 작년 7월, 8월, 뭐 9월 이경일 거예요. 네. 그때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매각 소식 때문에 올라왔던 거죠. 네. 그죠? 네. 지나갔죠. 네. 지나갔으면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자, 이런 이제 매각 이슈 같은 경우나 이제 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빵 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끝내야 돼요. 뭐든지. 그 시기에 딱 끝내버려야 네. 돼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이거는 주가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때 뭐가 생깁니까? 거품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빠르게 수익을 내도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시기가 지났는데 그냥 질질 끌고 간다? 이거 자체가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인터파크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수가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회사는 24,000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24,000원이 왔을 때요? 네, 이때 다시 한번 아.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유튜브라도 연락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도 네. 해서 꼭 한번 다시 네.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상황을 보고서. 24,000원까지는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놔둬도 지금은 돼요? 놔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올라오면 네. 그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연락을 다시 네. 한번 드릴까요? 네, 그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알고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현대 연락주셨나요?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터. 52,000원에 20%요. 52,000원에 20%. 20%. 네.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갖고 걱정이네요. 물타기를 조금 어디서 해야 될까 싶고요. 네. 이거 뭐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막 계속 쭉쭉 빠지네요. 그쵸. 예.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이유가 없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현대 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사실 이 회사가 테마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시세가 한번 쭉 주고 지금 빠지고 있는 게 테마가 지금 지나가고 예.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좋다고 해갖고 사놨더만 그냥. 사실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예. 상장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장되는 회사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좋다고 얘기했을 때는 예전일 거예요. 아마 2021년도나 뭐 그 시점에 얘기했죠. 그죠? 작년에 9월 달인가 하여튼 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 회사에 대해서 과거에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 회사에 안 대해서 안 좋고요.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의 이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조금 더 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2020년도에 그 주가가 24,000원 부근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기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최소한 25,000원 아래에 내려오면 뭐 24,900원이든 2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예.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에서 500원요. 25,000원 아래. 5,000원 네. 아래서요. 네, 2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10% 정도만 하셔도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매수가 네.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가려면. 지금은 매수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미 매수 아니 올해까지 나눠도요.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그 가능해요. 올해라는 기간이 지칠 수도 있어서 예. 이게 1년이 그냥 될지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죠? 한 3년까지도 뭐 괜찮은데요. 그러시면 예. 2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좀 네. 예, 왕창 좀 살까요 그러면? 왕창 말고 10%만요. 아시겠죠? 10%만요. 네, 10%만 사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네. 매수가 오면 아마 수익이실 거예요. 그때 되면. 그렇게 해서 예.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아이고 그냥 인상도 좋으시고 잘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잘 보고 있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회 일정 안내하고 오도록 할게요. 강연회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께서 평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강연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역시 주말에 강연회가 일정이 있고요. 다음 주에 또 평일에도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또 의견과 결례를 들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매수 가격은 68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5%네요. 현 시점에 목표 주가 72만 원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LG생활건강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지금 매수 가격에서도 역시 매수 가격 자체도 높진 않은데 거기서 더 떨어졌는데 여기서 아마 이분은 72만 원의 목표 주가를 보고 계시다는 건 굉장히 길게 보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LG생활건강의 지금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맞죠. 하지만 과거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7년 전이죠. 현재 주가는 7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도 기회이긴 하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을 때가 또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72만 원 목표 주가 가능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면 그리고 72만 원까지 오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셔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72만 원까지 오면은 최소한 뭐 80만 원 정도까지는 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흐름을 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길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생활건강 답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FR텍이에요. 자, 매수 가격은 3,600원이고 비중은 20% 매수하셨네요. 3,2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예정입니다. 전략이 맞는지 상담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자, 추가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회사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려는 걸까요? 최근에 지금 미국 쪽 이슈 때문에 지금 5G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FRT의 경우에도 시세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 지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산이 있었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 물량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크게 봤을 때는 많이 빠져 있지만 이 회사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테마적인 이슈로 그냥 본다면 비중을 더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중만 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수익 좀 났을 때 정리해서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넷마블이네요. 자, 넷마블 82,211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8만 원대, 사실 82,000원대 매수하셨어도 아마 기다리셨다 매수하신 걸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요. 넷마블 이 회사는 이 게임주들이 올라갈 때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2020년도 당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이제 BTS 효과 때문에 올라갔죠. 그런데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게임 개발,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본연의 사업이 게임 사업인데 게임 사업에서 제대로 된 실적 발휘를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오기 어렵죠. 지금 이 넷마블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싸다고 해서 들어갈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82,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매수 가격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라서 저는 매수가 회복되면 그냥 빠져나오시고, 혹시나 이 넷마블을 지금 매수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은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회사도 지금 매수는 좀 미루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회토입니다. 자,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네네네. 네, 자, 어떤, 일동, 네, 말씀하세요. 일동제약 네. 51,000원에 40%요. 51,000원에 40%요. 예, 51,000원이에요. 예. 언제쯤 매도가가, 네. 매도가가 올 수 있을까요? 왜 사셨을까요? 그때 욕심부리고 안 팔아갖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사셨어요? 네, 지금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도 사실 지금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처음에는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나는 네. 그래도 쓰고 다닐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지금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네. 지금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네.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네. 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 왜 안 파셨을까요? 그러게. 쭉 뻗을 줄 알고. 자, 그래도 지금 네. 밝으시네요.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네. 자, 뭐 우리가 그래요. 내가 지금 비록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이제 뭐 인상 속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테마가 가미된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뭐 세력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물량들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빠져 있는데 이 물량들이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잡히면 또 반등은 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예. 해서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반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이 회사는 45,000원 넘어오면 네.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45,000원이요? 네, 45,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네네. 그리고 그럴게요. 네, 예. 테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네, 그렇죠. 종목을 선택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내 자산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단기로 보면 안 돼요. 단기적에서 잠깐 올라갔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더 넓게 봐도 이 회사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그런 회사를 네.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들한테 73,000원에 30%거든요.
그 종목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인텔리안 테크요. 네. 인텔리안 테크요? 네. 네. 83,000원에 30%요. 83,000원에 30%요. 네. 이게 전화 통화가 좀 울려가지고 제가 아직 못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네, 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는지? 네, 단기 투자, 회사 성장성이 괜찮아서요. 네, 단기 투자하려고 샀는데요. 네. 최근에 한 열흘 사이로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 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자, 지금 인텔리안 테크가 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이제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누리호 발사 소식 때문에 잠깐 이제 시장에서 약간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제 공매도 가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공매도 가열 네.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전에 과연 이 회사가 올라올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네. 2일 정도 전까지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6월 네. 2일 전까지의 수급. 5월 달부터 해서 6월 달. 지금 개인 쪽에서의 수급보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더 많이 잡히고 있는데, 네. 공매도 가열 종목이다. 외국인들, 기관들, 샀던 물량들 다 팔았네요, 또. 참. 네. 아이고. 참 이렇다니까요. 이 수급이 네, 참. 아니 하루 이틀 사이 빠진 거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요. 손절할 네. 기회도 없이 빠져버리니까. 네. 네.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왜 네. 장기로 보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 장- 마음이 뭐냐면요. 네. 만약에 이 회사를 샀는데 주가가 네.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네. 장기가 아니라 좀 팔 생각을 하셨을걸요? 언제 팔 생각을 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 9만 한 5천 원 정도 오면 일부러 팔고 나머지 가려고 했었던 건데 생각이 틀어졌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장기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처음에 신뢰가 이제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 난 장기였는데 주가가 빠졌는데 걱정을 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면 네. 장기 투자로 내가 이 종목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기회네라고 원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기회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네.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으면 네. 주식을 좀 비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떨어진 싼 때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쌀 때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주가가 올라온 시점에 따라서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라온 네. 상태에 샀기 때문에 처음에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죠. 중장기 선택했을 네. 때. 근데 네. 지금 인텔리안 테크는 이미 주가가 어때요? 많이 떠 있는 많이 상태예요. 빠졌어요. 올라와서 네. 많이 떠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네. 아직도 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면 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직도 비싼 가격인가요? 아직도 만약에 55,000원, 지금 보니까 59,000원 정도, 58,000원이네요. 만약에 네. 58,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흔들리면 갑자기 확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가격에서 잡아주면은 반등은 주겠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추가 매수는 정말 낮은 가격이 왔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이 회사는 일단 58,000원 위에서 자리 잡아주면은 반등 줬을 때 매수 가격 부근까지 다시 반등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이 기업이 5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줘보세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는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당장 팔질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팔 때 아니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공매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 하이브 네. 25만 5천 원에 30%요. 25만 5천 원에 30%요? 네. 어떡할까요? 참. 혹시 BTS 아시나요?
네네. 방탄소년단. 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발표를 했어요. 네, 갑자기, 예. 그렇죠. 사실 뭐 그걸 다 알게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처음 얘기를 한 순간이 갑자기인 거예요. 활동을 하다가 얘기하는 게.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하이브에 대한 그 하이브 주식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이브라는 회사는 사실 BTS가 만약에 없다면 이 회사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체 실적을 다 그 BTS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티스트라는 건 소속사에서 계속 있다가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잠깐이나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또 커져서 또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BTS 멤버들 자체가 다 남성 그룹이잖아요. 또 네, 네.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역시도 약간 큰 리스크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활동 중단한다는 게 어찌 보면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어찌 보면 아직은 최근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살짝 이제 올 수는 있는데요. 과연 25만 원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완전히 네. 손절을 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갭으로 떨어진 자리 있죠. 20만 원. 네. 이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되면 차라리 그때는 종목을 교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저도 20만 그렇게 원이에요.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사실 뭐 이게 떨어지는데 어떤 종목은 갑자기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진 폭으로 본다면 며칠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 아직은 네.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만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뭐 몇 주, 뭐 2, 3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지켜보셔야죠. 그럼 오늘 손절 안 해도 될까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미 충격은 여기 흡수가 된 상황이니까. 좀 더 갖고 있다가. 네, 올라오면 손절을 파세요. 해도 네,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주석은 얘기,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석 엔지니어.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9,0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19,000원에 20%요. 예, 오늘 지금 통화음이 다들 약간 좀 동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다 울려요, 뭔가. 동굴에 있는 것처럼.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19,000원에 사셨다면 그래도 좀 기다리셨다 사신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좀 샀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기다렸다 사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지금 시장도 사실 많이 떨어진 건 맞죠, 그죠? 시장이 안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미국은 뭐 별로 안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흔들려서 떨어진 구간은 사실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수익만 내고 나면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만 원 반등 나오면 팔면 돼요. 그러면 2만 원 반등 시에. 2만 원 갔나요? 2만 원 반등 시에 팔면 되고요. 오늘 매도 나왔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또 주말 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매도한 만큼 또 다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2만 원 정도까지 반발 매수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등 시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네. 이게 그냥
3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적 분할해가지고 받고 이래가지고 예. 34,000원 정도 되신다고요? 예. 지금 액면분할해서 지금 34,000원.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최근에 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올라왔다 떨어진 거죠? 예, 그쵸? 맞습니다. 네. 아니, 한 2년 정도 들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근데 수익이 엄청 많이 왔는데도 그냥 제가 안 팔고 더 가져갔었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2년 됐다고 해서 하셔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차트 보면요. 2년이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지금 4만 5천 원, 거의 5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3만 원대인 거예요. 지금 또 예, 손실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잠깐 보세요. 주가가 과거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져요.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그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은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올라갈 때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올라오면 4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만족할까요? 혹시? 예, 맞습니다. 아니요, 4만 원. 4만 원 안 가도 팔래요. 4만 원 너무 오면 귀엽어서. 파시면 돼요. 4만 원 예, 왔을 때 감사합니다. 파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근데 더 보지 마시고요. 실적도 괜찮다고 얘기하던데. 괜찮아요. 실적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지만 않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오는 게 실적이 괜찮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4만 원 올라오면 판다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가시면 되고요. 그때는 그때는 팔긴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꼭 팔 겁니다. 네. 이제는 정말 네. 팔 겁니다. 팔 수 있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게 잘 안 되대 그냥 이상하게 팔아야지. 아침에도 그냥 좀 조금 붙어 있었는데도 팔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을 쓰는 건 쉬워요. 근데 버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돈이 예, 있으면 뭐 사는 거 맞습니다. 쉽단 말이죠. 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AP 시스템이네요. 자, 매수 가격이 28,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20%네요. 자, 28,000원에 지금 비중이 20%, 매수 가격이 높아서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매수가가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흐름을 좀 돌려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중이 일단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21,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나오잖아요. 21,000원 회복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들어오는 걸 확인이 되면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해서 단가 낮추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위쪽으로 한 25,000원 정도만 봐도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회복되면 흐름이 돌려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 시스템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아쉽지만 지금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좀 힘들었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이 좌절감만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만큼 또 이런 힘든 과정에 있어서 다음에 분명히 빛을 발하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인내가 좀 필요하고요.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